자, 교재를 또 어딜 펼치냐. 28쪽에 36번. 28쪽에 36번. 아까 했던 건데 살짝 응용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이거를 해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A가 3,-2고요. B가 6,0이고 C가 2,2예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얘가 뭐 대강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가 3,-2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3,-2 대강 이쯤에 2,2면 이쯤에 C가 6,0 여기쯤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얘가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C가 2,2, A가 3,-2, B가 6,0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누구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된대. 어떤 직선에 의해서? y는이 아니구나. mx 더하기 y 마이너스 3m 더하기 2는 0 이라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이등분된대요. 그러면 우리 어떠한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지 확인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했어? 이 직선이 어딜 지나는지 확인해.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는지 확인해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한 점을 숫자로 표현하는 게 이상하네. 한 점. 자, 이렇게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서 한 점을 지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해 볼까? 확인하려면 얘를 정리해야 확인이 되지. 이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가져가셔야 돼요. 저런 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얘들아? 평소처럼 일단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생긴 게 어색하잖아. 어떻게 해? y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잖아. 일단 y는 마이너스 mx 더하기 3m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꼴이잖아, 그지?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얘가 이것만으로는 저 세 점 중에 어떤 한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얘를? 이게 진짜 중요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이거? 얘를 m으로 묶어요. 즉 x랑 y가 아닌 미지수가 껴있는데 그 미지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m 말고 다른 미지수는 없지, 그치? 그럼 걔를 묶어봐. 이렇게 m으로 묶어봅시다. m으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돼요. 혹시 그러면 어떤 점이 보여요? 이렇게 정리하면 혹시 어떤 점 보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했던 걸 조금 떠올리면 돼요. 중간고사 하면서 공부했던 거. 항등식을 한번 떠올려 볼래요? 즉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건 항등식이었어요. 뭐뭐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을 보면 항등식이었어. 그지? 그러면 자, 이 값과 관계없이, 이 값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뭐야? 요 m이 어떤 값이든 상관없어. 얘가 어떠한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얘는 반드시 갖고 있는 값이 있어.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게 관계없으려면 항상 곱해지는 얘를 뭘로 만들었어? 0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 실수 m의 값에 관계가 없으려면, 즉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힘을 못 쓰게 하려면 곱해지는 숫자가 0이었어. 그래야 얘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그러면 x, 이걸 0으로 만든 x는 뭐야? 이걸 0으로 만든 x는 3이야. 여기 3. 그럼 x에다 3을 넣었어. 여기 x에다가 3을 넣었어. 그럼 통째로 사라지고 뭐만 남아? 마이너스 2만 남지 않아? 마이너스 2만? 그래서 이 직선은 무슨 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어? 이 직선은 m 값이 뭐든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3, 마이너스 2는 지나는 거야.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해야 돼. 처음 들어서 어려울 거야. 반복해서 연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m의 값에 관계없이로 해석을 하셔서 지나는 한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는 거. 요거를 한 번 오늘 만나봤어.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만날 거야. 알겠지?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면 돼. 오늘은 한 번 처음 만났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잘 정리해 두세요. 3번, 4번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보니까 어렵다 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야. 어디까지 해석을 한 거냐면 이 직선이 그러니까 무조건 뭘 지나는 거라고?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내가 해줬다. 문제에서 그렇게 줬다라고 하자. 그럼 그 상태에선 오늘 배운 개념으로 풀어야지. 자, 이 직선은 3,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러면 삼각형의 꼭지점 중 한 점을 지나는 거야? 아니면 안 지나는 거야? 지나는 거지. 3,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A잖아. 오케이. 지나. 어떤 점 지나? 점 A를 지나. 이렇게. 점 A를 지나고 있어. 그러면 점 A를 지나고 있는 직선들 중에서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또 어딜 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길 지나면서 B와 C의 점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넓이가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중점 구해봐. B와 C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4,1이겠죠. 이렇게 4,1. 그니까 이 직선은 무슨 점을 또 지나야 돼? 이 직선은 4,1을 또 지나야지. 이렇게 4,1을 지나야만 넓이를 2등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면 따라서 1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다 해서 m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애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오냐? 24쪽으로 돌아와. 어려운 거 한번 만나본 거야. 나중에 있으실 겁니다. 자, 24쪽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 아까 잠깐 문제 풀 때 하긴 했는데,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동일하다.
근데 이걸로 부족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로 부족해. 뭐가 추가돼야 돼? 뭐가 추가돼야 될까? 뭐가 추가돼야 될까? 이걸로 부족해. 이런 거야. y는 ax 더하기 b가 있고 y는 px 더하기 q가 이렇게 하지 말고 y는 2x 더하기 a가 있고 y는 2x 더하기 b가 있어. a와 b는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는 상태야. 자,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평행하지. 기본으로 평행할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어떨 수도 있을까? 둘이 같을 수도 있지 않아? 아니 a랑 b가 지금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어. 이게 둘이 같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우연찮게 둘이 정말 똑같은 값을 갖게 된 거야. 이러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까?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평행한다 라는 말 안에는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말 더하기 y절편이 다르다라는 말이 추가돼야 해요. 그래야 두 직선이 평행한 거예요. y절편이 만약에 똑같으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직일 때는요. 기울기에 뭐가 마이너스 1이에요?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요거 꼭 가져가세요. 거기 써있어요. 거기 24쪽 맨 위에 바로 1번에 두 직선의 평행 조건 해놓고 n과 m-가 똑같다. 그리고 n과 n-는 다르다. 이게 이거야. 기울기는 동일하다라는 게 거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m과 m-가 똑같다. y절편이 다르다가 n과 n-가 다르다라고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바로 2번 보면 수직 조건 해놓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도 써있어야 되나?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뭐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직해?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지 라고도 갈 수 있지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둘이 수직하네? 라고도 가도 돼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있죠?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별표. 결국에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갖다 써야 돼요. 상황에 맞게.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올수록 계산 속도와 실수가 확 줄어 계산 속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자, 시작은 이런 거지. 위치 관계. 결국엔 최종적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최종적인 위치 관계. 근데 여러분들한테 상황 이렇게 주는 거지. 하나는 이런 식 두 개를 줄 때가 있고 하나는 이런 식 두 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나뉘어져 있어. 그럼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익숙해? 오른쪽 게 익숙하죠? 오른쪽 게. 요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요게?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먼저 이 식의 상황에서 1. 자,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랑 뭐가 똑같다라 할까요, 여러분들? A랑 A-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근데 동시에 뭐는 다르다? B랑 B-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식은. 2번. 그럼 수직할 때는요? 수직할 때 뭐였어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랑 A-가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치도 있나요? 일치네. 3번. 일치면요. 여기서 이거 뭐야? 평이 여기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아 라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방 해요. 왜냐면 이 식 자체에서 아까 우리 같이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기울기고 여기는 y절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뭐 이거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기죠. 그렇죠? 요게 자꾸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면 1. 자, 평행이에요. 어떤 관계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평행이면. 이거 x의 비율 분의 뭐랑 똑같아? x의 비율 분의 y의 비율이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근데 뭐가 달라? 상수항의 비율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요게 나와야 돼. 요게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거기 가운데 표가 증명이야. 즉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면 다 어떻게 풀었어? 여태까지 거기 가운데 표에 있는 식처럼 바꿔서 풀었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마이너스 b분의 c. y는 마이너스 b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분의 c 프라임 b 프라임이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식이 그럼 생긴 게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자, 평행할 때는 어떻다고?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쵸? 그럼 기울기 똑같은 걸 여기서 뽑아내봐. 여기서 b분의 a랑 b-분의 a-가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그냥 어떻게 한 거야? 자리를 어떻게 한 거야? 바꾼 거지, 그치? 요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행하다라고 하면 뭐가 똑같다?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고? x의 개수의 비율, y의 개수의 비율이 똑같고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이 어떻다고? 다르다라고. 이게 평행이야. 그러면 수직은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또 이렇게 바꿔서 풀 거야. 그러면 수직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이 식이면 어떻게 세울 거야? 여기 서면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a-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수직이면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b랑 b-를 어디로 넘길 수 있어? 여기로 넘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a-가 마이너스 b의 b-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랑 a- 더하기 b랑 b- 하면 뭐다? 0이다. 그래서 수직 어떻게 한다고? 수직은 그러면 x의 개수의 무슨? x의 개수들의 곱과 y의 개수들의 곱이 더했을 때 0이다 라고 요 두 개 가져가면 된다. 요 두 개 가져가시면 잘 안 외워져.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갖다 쓰세요. 이걸 갖다 쓰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외워지지. 그렇지? 그래야 속도도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5쪽 세직선의 위치관계. 거기다 써놓으세요. 뭘 써놓냐? 그 세직선의 위치관계하고 괄호 열고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라고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세 직선이 있는 거야. 근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 일단 첫 번째 네모칸 뭐야? 표에 세 직선이 어떻게 하고 있어?
평행하고 있지. 이러면 어떻게 삼각형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세 직선 중에 두 직선만 평행한 거야, 이렇게. 그 세 번째 뭐야, 마지막으로? 세 직선의 교점이 하나인 거. 요 세 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야. 그 옆에 있는 건 괜찮아. 삼각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는 괜찮아. 요 세 개를 외워. 요 세 개를 이해하면 돼. 요 세 개를. 근데 당연하지 않아?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개가 평행하던가 두 개가 평행하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러면 또 문제를 풀러 가볼까? 30번 풀어보세요. 30번. 30번 한번 풀어봅시다. 점 P는 구했어. 여러분들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한대. 다시 한번 해볼까? 이거 내분점 공식 기억하고 있나? AB를 3대1로 내분하면 순서는 의미가 있다 했지.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A 먼저 쓰고 그 다음 B를 쓰고 밑에 3과 1을 이렇게 써놓고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고? 대각선으로 곱한다고. 그렇죠? 공식 기억나? 그리고 내분점은 부호를 항상 뭘 기억하자? 플러스를 기억하자. 그래서 비율의 합을 분모에 세팅해 두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3이랑 2를 곱한 거랑 1이랑 6을 곱한 거를 더하니까 12 3이랑 1을 곱한 거랑 3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지금 y좌표 더하니까 0 그래서 3,0이 되겠죠. 이렇게 3,0 자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AB와 수직이래. 그럼 우리 AB의 뭐 구해야 돼? AB의 기울기 구해야겠죠. 그렇죠? AB의 기울기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선분 AB의 기울기 뭐야? 선분 AB의 기울기 2에서 6 뺀 거분의 즉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에서 3 뺀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선분 AB의 기울기가 1이네. 선분 AB의 기울기가 1 그러면 이 얘랑 수직이려면 그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3,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게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 라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쓸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갈까 하면 38번 이제 풀어볼까. 38번
생각 안 나면 앞에 펼쳐봐도 돼요. 이게 아까 그거 아니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가 0일 때 비율로서 평행간 수직 바로바로 처리하자라는 그거 아니야 이게? 기억 안 나면 찾아보시면 되고 기억나면 바로 푸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형태로 풀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편해? 자 일단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우린 뭐만 찾으면 돼? 평행은 결국엔 일단 기울기부터 빨리 찾아야지. 기울기부터. 자 이거의 기울기 표현해봐. 뭐죠? 마이너스 6분의 a죠. 이거의 기울기 마이너스 6분의 a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거는요.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겠지. 이렇게 둘이 똑같은 거야. a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a가 4니까 이 4를 이제 여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그럼 여기선 수직이다. 수직이어도 뭘 찾아? 마찬가지로 또 기울기 찾아야죠. 수직이어도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찾아. 그러면 이거 기울기 요번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이거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b분의 3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b는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더하니까 2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x의 개수의 비율 와 y의 개수의 비율이 어떻다? 같다 라고 풀자. 그럼 바로 a가 4가 나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러면 a의 개수들의 곱과 b의 개수들의 곱을 y의 개수들의 곱을 더해서 0이 나온다 하자. 그럼 b가 마이너스 2다 하고 순식간에 끝나니까 이게 더 좋다. 이걸 꼭 외워가라. 알겠죠?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40번 한번 해보세요. 40번 중요하죠. 40번 수직이등분선의 얘기가 나오네.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수직이등분선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자 차근차근 해석을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 수직하고 있대요. 저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에 수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죠. 얘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선분 뭐뭐의 무슨 방정식?
얘는 그냥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직이등분선이라는 말만 봐도 이 단어 하나가 몇 개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2개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뭐 하나? 일단 1. 수직 하나. 2. 뭐? 이등분. 그러면 수직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수직.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이등분은 해석하면 뭘 찾으라는 거야, 이등분? 이등분이니까 뭘 찾아? 중점, 정 가운데 찾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되게 간단하게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AB를 찾아봐 라고 해야 되는 거를 교과서에서 되게 친절하게 너네 아직 수직이등분선 어색하지? 해서 직선의 수직이다 라고 친절하게 하나,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나 둘 해서 수직이등분선을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찾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시험에. 그래서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직선과 저 AB를 지나는 직선은 서로 수직하고 있으니까 이 직선, 요거 이 표현,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 이거 얘의 기울기는 뭐죠? 그러면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곱해서.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렇지. 2분의 1이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수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됐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럼 이걸 식으로 써봐요.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의 차 A-3분의 B 더하기 4 이렇게 써야죠. A-3분의 B 더하기 4. 그래서 여기서 AB의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왔네요. 그죠? AB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은 B 더하기 4입니다 라고 해서 2A 더하기 B가 2예요 라고 이렇게 1번씩 찾게 됐죠. 1번 수직이라는 조건을 해석해서 저 관계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정리해보시고 잠깐.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찾으러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중점 찾으러 가야죠. 그렇죠. 중점 찾으러 가야죠. 그러면 A, B의 중점 한번 찾아보죠. 중점을 찾아봅시다. A, B의 중점 X좌표의 합을 2로 나누고요. Y좌표의 합을 2로 나눠요. 이렇게. 요게 중점이 되겠죠. X좌표의 합, Y좌표의 합. 중점이겠죠. 얘가 어딜 지난다고? 그러면 얘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얘가 A, B의 중점을 지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이 구한 이식을 주어진 이식에 대입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대입 좀 해봅시다. 대입 한번 해볼까? 그러면 2분의 B 빼기 4는 4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해버려. 2B 빼기 8은 A 더하기 6이 돼서 두 번째 관계식에 따라서 나왔다.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4라는 두 번째 관계식이 나왔네요.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하니까 이게 나왔네요.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4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저 1번이랑
요 2번이랑 연립하면 돼요. 연립하면. 그죠? 그래서 연립하면 뭐가 나오냐? 따라서 두 개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2랑 B가 6이다 라고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정리해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4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하란 대로 한번 해봅시다. 42번. 자, 기억. K에다가 뭐 넣어보래? 0 한번 넣어보래.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가 0이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다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럼 얘는 자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관계를 y는 3x랑 비교하는 거지, 그치? 어때? 둘이 기울기의 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무슨 관계야? 그치, 직각, 수직 관계, 수직. 그래서 얘랑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아하 둘이 수직하고 있네. 기억은 참이네. 그래서 참. 자, 니은 또 하란 대로 해보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보래 우리한테. K에다가 마이너스 2 좀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 더하기 y가 2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즉 k가 마이너스 2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쵸? 얘랑 누구랑 비교하래? y는 x랑 비교하라는데 얘랑 y는 x랑 한번 비교해달래. 그럼 요번에도 기울기를 곱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야 또? 1이 그치 마이너스 1이랑 1이 곱해지면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요번에도 둘이 무슨 관계야? 수직 관계죠. 둘은 수직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니은은 땡이죠, 땡. 니은 땡. 니은 땡. 디귿.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중요하다 했던 거네요. 1교시. 식이 생긴 걸 다시 저 식 생긴 걸 잘 봐봐. x, y 말고 어떤 문자 하나가 괴롭히고 있어 여러분들. 거슬리게 하고 있어. k지 k. 그럼 이 문자 하나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는 거야. 즉 문제에서 그래서 뭘 물어보고 있어? 디귿에서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면 이건 중간고사 때 무슨 단원 문제였다고? 항등식 단원 문제였다고. 항등식. 그래서 어떤 문자로 주어진 식을 묶으라고? K에 대해서 묶으라고. K. 관계 없어야 되는 문자로 식을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K로 묶어보자. K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했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야. K의 값에 관계가 없어야 돼. 즉 여기에 어떤 숫자가 엄청 무수히 많이 들어갈 거야. 여기 계속 변해. 계속 변하는데 얘가 아무리 바뀌어도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그게 관계없이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곱해지는 x-2y-5가 뭐여야 되는 거야? 0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이잖아. 그럼 이 전체 값은 뭐? 여기가 0이니까 이 전체 값은 뭐야? 0이 되겠죠. 얘가 0이니까 이 전체도 0일 거지, 그치? 0에다가 뭘 더하면 0이야? 0을 더하면 0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0일 때를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즉 우리는 뭘 풀 거냐면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0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도 0이다를 만족하는 x, y를 찾을 거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찾을 거야. 이때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관계식이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y네 이렇게 여기서 그쵸?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3y를 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y는 오니까 따라서 y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는 3이 나오게 돼서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3,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디귿도 참 원래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풀어준 거야. 되셨으면 맨 마지막 48번으로 가봐. 오늘의 수업 마지막 문제 48번 문제. 수업의 마지막.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래. 자, 우리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뭐였어? 그렇지. 첫 번째, 세 직선이 평행할 때.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요 세 가지가 있죠.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하나씩. 근데 새 직선이 일단 이렇게 생겼다. 2x 마이너스 x 더하기 3 ax 더하기 이렇게 세 개가 생겼어. 새 직선이 평행할 수가 있나 근데? 이거? 못하지. 왜? 이미 2랑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 1이랑 다르잖아. 새 직선이 평행하려면 얘네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해야 그럴 여지가 있지. 여기 둘이 이미 직선이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돼. 이 경우는 주어진 식 자체에서 새 직선이 평행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어.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두 직선이 평행할 수는 있지. 저 직선들의 이름 붙여볼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자,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러면 기역과 먼저 디귿이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기역과 니은이 평행할 수도 있지. 이렇게. 왜냐면 기역, 니은은 기역과 니은이 평행할 수 있다고? 디귿과 니은이 평행할 수 있지. 니은 디귿이 기역 니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 디귿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역하고 니은은 이미 평행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이 니은이랑 평행할 수도 있고 디귿이 기역이랑 평행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을 때니까 자 기역과 디귿이 평행해. A는 뭐야? 그치? 디귿의 기울기가 기역의 기울기 따라가니까 자 니은과 디귿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풀어? 한 점에서 만나면 세직선이 뭐부터 찾아? 기역과 니은의 교점 찾아야지.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디귿이 지나가는 거 아니야? 어렵구나. 현재 이 상황이야. 현재 이 상황이야. 그러면 삼각형 이제 요 디귿 그려서 삼각형 안 만들 거면 디귿이 이렇게 니은이랑 평행할 수도 있고 기역이랑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스트로 기역과 니은이 지나는 교점 이걸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은 기역과 니은의 교점을 찾아서 디귿에 대입. 교점을 디귿에 대입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교점 찾으면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해서 x가 1이고 y가 2다. 이거를 디귿에 대입하니까 2는 a 더하기 1이라 따라서 a는 1이다. 그래서 a는 3개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2다. 요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 고생들 하셨고 쉬었다가 8시 10분에 들어오세요. 8시 10분에